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어제 하고 오늘 상간에 이제 있었던 변화들, 뭐 그닥 큰 변화는 없었는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면 기립근 그러니까 그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냐 왼쪽으로 돌아가냐, 그 기립근은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냐 왼쪽으로 돌아가냐 이 테스트죠. 그죠? 그래서 기립근이 제가 어제 잠깐 왼쪽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돌아갔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조금 내용을 조금 정돈되게 이렇게 좀 동영상을 찍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댓글창에다가 댓글란에다가 우리 같이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가 또 뭐 사회 봉사다, 봉사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뭐 여러분한테만 떠맡기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여튼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뭐 옛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내용 정리를,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 정리가 있다라면 하나씩 이렇게 한번 올려보기도 하겠습니다.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제 뭐 내용 정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왼손에 차는 모래주머니가 어떤 의미를 가졌나에 대해서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게 본인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기억에 뭐 본인이 작성을 했으니까 기억에 남을 거고, 또 다른 분들도 보면 내가 동영상에서 들었던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네 이러면서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하여튼 그 댓글창에 그 뭐 누가 대표적으로 누가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나 올리셔도 됩니다. 아무나 올리셔도 되고 본인이 느꼈던 것도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물론 저는 좀 그래요. 그 제가 올리는 이 동영상이 그냥 좀 좋게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건강을 회복을 바라면서, 그냥 혼자서 이 병을 이렇게 싸워가면 외롭거든요. 이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참 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긴 싸움이 될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외로울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힘이 되죠. 힘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저도 그냥 뭐 댓글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냥 아쉽거든요. 그 내용 정리를 좀 어떻게 좀,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뭐 글자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누가 읽기나 하겠습니까? 뭐 책으로 내놓으면 책으로 또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보는 겁니다. 드려보는 거니까. 또 이렇게 본인이 내용 정리를 하는 이 시간들이 분명히 이렇게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이러면
분명히 자기 발전이 있어요. 이 회복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이나 혹은 타인에게, 가족에게 이런 걸 설명할 때에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언어적으로 글자로,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가 없겠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긴 시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뭐, 우리 대사정군 1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처음부터 다, 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댓글창을 사실 다 열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열어놨는데, 앞으로 하나씩 열어놓겠습니다. 열어놓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 이렇게, 기왕 보실 때, 한 개라도 이렇게, 내용 정리해갖고,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이게, 뭐, 수정이래 갖고, 이렇게 또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승인해드리면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죠? 수정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뭐가 빠뜨린 게 있으면 또 수정해서 살을 더 붙여서 이렇게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 댓글 기능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댓글 얘기 때문에 또 한 4분 잡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기립근이 변화가 있었는데, 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다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립근이 먼저 돌아갈 수도 있구나. 이걸 일단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약해요. 지금 제가 어제 조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한 5g, 6g 이렇게, 5g 한 번 올라갔나 그랬어요. 다시 이 왼쪽 중량이 190인가, 어제 18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80 얼마였는데 어제 5g 올리니까 한 190 된 것 같아요. 184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190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왼쪽 옆구리가 190, 190, 왼쪽 다리하고 190, 190인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그냥 기립근이 잘 왼쪽으로 안 돌아오는 것 같아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기립근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면서. 근데 괜히 막 좀 안달이 나더라고요. 뭐 기립근이 왜 이리 안 돌아오지? 이래서 그냥 기립근이 만약에 돌아오면 다리하고 이게 옆구리가 다 같이 돌아올 건가 안 돌아올 건가 이상하게 테스트 아닌 그냥 하여튼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립근이 여전히 오른쪽으로 약간은 가 있고, 뭐 많이 가 있으면 컨디션이 떨어지겠죠. 근데 약간 가 있다는 게 느껴졌고,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는 내가 중량을 이용해서 옆구리 테스트, 골반 밀기 테스트하고 기울기 테스트해서 맞추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리 쪽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기립근이 다리 쪽은 다리하고 옆구리는 딱 맞는 것 같은데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기립근 한번 제자리에 맞춰보자라는 생각으로 어제 오후 저녁쯤에 이렇게 세트 운동 있잖아요. 팔로 하는 세트 운동, 뭐 오른팔 뭐 앞으로 몇 번, 또 옆에서 몇 번 당기고, 뭐 왼팔 뭐 뒤로 많이 당기고, 뭐 이렇게 세트 운동을, 사실은 완전히 FM적인 세트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왼팔을 뒤로 당기는 거하고 또 옆으로 미는 거하고 겨드랑이 운동하고, 그죠? 왼팔로 물병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왼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뛰다가 또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막 해주고, 이런 운동을 여러 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했다고 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좀 평상시보다 좀 많이 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병 갖고는 한 20번씩 등 쪽으로 올리는 거 한 20회씩 3번, 한 60회 정도 했던 것 같고, 맨팔로 운동은
FM적인 세트 운동은 어제 오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후에 한번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왼팔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오른팔은 그냥 생략하고. 근데 오른팔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가슴이 콕콕 쑤시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피가 오고 있다, 앞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그게 또 이 편법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깊이 알면 제가, 이거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왼팔 뒤로 당기는 거하고 겨드랑이 운동하고 미는 거하고 이걸 몇 차례 했더니만은 저녁에 자기 직전에 이렇게 뭐 잠깐 집안 일을 하는데 길이 돌아갔다라는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그 무슨 느낌인가 하면 이제 양쪽 다리가 아픈 거야. 양쪽 다리가.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세서 아프다, 뭐 오른쪽이 세서 아프다, 뭐 왼쪽이 세서 아프다, 뭐 이런, 아니 오른쪽이 약해서 아프다, 왼쪽이 약해서 아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기립근이 돌아갔을 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일단 옆구리하고 다리는, 옆구리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는 중량을 동일하게 맞춰서 테스트해서 계속 맞춰가면 되니까, 그죠? 그거는 일단은 제껴놓고, 기립근은 상체가 돌아가는 거죠. 뭐 다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몇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쪽 다리가 서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사실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리가 꼭 약간 몸살 걸린 것처럼 약간 아파요. 이건 뭐 피가 빠져서 아프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군데군데가 콕콕콕 이렇게 하는데 꼭 몸살 촉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살짝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양쪽 다리가,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만약 피가 많으면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빠지면서, 보통 빠지면서 아픈 거는 알아차리거든요. 따끔따끔하고 이런 거는 알아차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아프고. 두 번째는 두피. 두피가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이제 뭐 저녁에 설거지 끝내고 이제 저녁에 샤워하고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제 샴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두피가 막 따가운 거예요. 막 군데군데가. 그 두피가 따갑다는 게, 이게 좀 뭐, 제가 이런 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꼬인다 이래요. 꼬인다. 꼬인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쥐튼다 이거죠. 우리가 행줄, 빨래 같은 걸 쥐틀면 이거 꼬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좀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다. 먹힌다라는 거는 이해하죠. 이제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좁은 혈관에 피가 들어가다가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이걸 먹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 오바 현상이다, 언더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먹힌 게 아니고 진짜 오바가 됐다. 뭐 아직 언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죠? 그 지금 이제 꼬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꼬인다란 말을 간혹씩 쓰기는 썼어요. 근데 이게 좀 꼬인다라고 나는 느끼는데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꼬인다. 뭐가 꼬인데? 근데 이게 두피가 이렇게 아플 때 이게 뭔가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뒤틀리면서 따끔따끔거려요. 이런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면 또 한 군데 나타나요. 등짝에서 이렇게 막 수건지 털듯이 찍찍 이렇게 해서 따끔따끔거려요. 뭔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고. 자,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양쪽 다리가 서 있는데 양쪽 다리가 콕콕콕콕 쑤시더라. 좀 이상한 느낌의 몸살 초기처럼 쑤시더라. 두피가 이상하게 약간 따끔따끔거리게 만져보니까 진짜 조금 아파요. 두피가 아프다 이런 말 뭐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짝이 약간 뒤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찍찍 이렇게 막 종이장 쭉 고기듯이 이렇게 가만 놔두면 등에 피부 트러블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일단 머리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약간 기립근이 돌아갔을 때 머리가 으리해진다. 그러니까 머리에 뇌압이 올라가면서 특히 또 왼쪽 머리가 조금 한 번씩 아프더니만 또 갑자기 오른쪽 머리가 아프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편했죠.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균형점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몸이 되게 편했어요, 사실은. 근데 편하다가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는데, 왜 아까 조금 전까지 편했는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팔도 약간씩 아프고 또 두피가 따갑고 등짝이 따끔따끔거리고 이거 뭐지? 그리고 머리가 약간 으리한, 그러니까 띵하다 그래요? 으리하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멍하다, 뭐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데이터인지 모르는데, 이게 뭔가요,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과정이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과정에 이 균형점을 지나갈 때 보통 이렇게 언더에서 균형점으로 오거나 오버에서 균형점으로 올 때 이렇게 재채기가 나요. 이게 기도가 탁 트이면서 창자와 식도 간의 길이 탁 열리면 재채기가 팍팍 튀어나와요. 그건 저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재채기가 올라올 때는 뭔가 길이 열린다, 이게 가스 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저희 아내하고 농담 삼아 아이고 오늘 10,000원 벌었다, 뭐 이런, 그냥 나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약간 감기 기침 같은 것들이 몇 차례 나오더라고요. 세수할 때 이렇게 발 닦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기립근 돌아갔다라고. 사실 지난번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좀 늦게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하루 정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지나서 알아차렸던 거예요. 기립근이 돌아갔네. 돌아갔는데 알고서도 잘 대처를 못해서 계속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며칠 지나버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게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잘 안 돌아와서 막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하고, 물병 이것도 반대로 막 하고, 지팡이를 오른손에 짚기도 하고, 막 좀 힘들게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균형점으로, 왼쪽으로 갔던 걸 균형점으로 다시 끌어다 놓은 거죠. 그러다가 또 실수로 또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지금 왼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오는데 지금 균형점 왔는데 혹시나 해서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씩 넘어간 거야.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기침인데 감기가 감기 걸리나 이런 느낌에 기분이 나빠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저는 그런 느낌이 오면 바로 나가서 행동을 하거든요. 나가서 뭐 특별히 할 건 없으니까 물병을 잡고 오른팔로 막 앞으로 한 15번 하고 또 허리 숙여서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뒤로 이렇게 하는 게 한 20번 이렇게 딱 하니까 몸이 약간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면서 머리도 약간 띵 하던 게 가벼워지면서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해라 모르겠다. 한번 더 하자. 이래갖고 한 15번 정도 이렇게 앞으로 15번, 뒤로 15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나아서, 이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 게 확실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많이 돌아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제, 그거 이제 물병으로만 가볍게 몇 번 이렇게 하고, 지팡이도 몇 번 짚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그냥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약간 또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약간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른팔로 요 운동 한 15번 정도 하니까, 맞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자, 기립근. 기립근은 척추죠. 그죠? 척추를 둘러싼 근육인데, 이게 등 근육하고, 주로 내가 대표적으로 등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리 근육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기립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육이 뭔가,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이제 이것도 댓글란에 좀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면 기록해 놓겠습니다. 자, 댓글창에다가 댓글에다가 하여튼 내용 정리를 이런 걸 좀 해놔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동영상 시간 보고 돌았으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라도 기록이라도 이렇게 뭔가 해놓으면, 아니면 뭐, 댓글에 하기 싫으면 노트에도 하셔도 됩니다. 본인만을 위한 노트에 하셔도 돼요. 근데 댓글에 해놓으면 본인도 도움이 되고 타인도 이웃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보자는 거죠. 그죠? 자, 기립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육은 등 근육이에요. 우리가 등 근육, 그러니까 1번이 등 근육이고,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자, 다시 보면 기립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육은 등 근육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등 근육이 세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쪽 등 근육이 세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센 영향을 미치는 게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우리가 스트레칭 바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걸린 공원에 가서 이렇게 뭐 오른팔로 당기고 왼팔로 당기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립근을 돌리고 싶으면 그쪽을 주안점을 두고, 또 지팡이 운동도 겨드랑이 쪽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지팡이를 약간 뒤로 밀라고 하는 것도 겨드랑이와 등 근육에 조금 피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약간 기울여서 하면 기립근이 더 잘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물론, 자 보세요. 물론 밀고 당기고, 팔 밀고 당기고,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팔 운동 세트 운동할 때 팔 운동 세트가 있잖아요. 그게 기립근을 돌리는, 저도 그걸 만들 때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아 이거 분명히 기립근, 그때까지만 해도 기립근에 대한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른쪽 등 근육이 발달이 돼 있고 왼쪽 등 근육은 약하다, 오른쪽 가슴은 좀 처져 있고 왼쪽 가슴은 볼록 솟아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등 근육을 앞쪽 가슴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앞으로 밀잖아요. 밀면 오른쪽 등 근육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자꾸 이동을 해요. 그게 기립근이 돌아가는 원리가 이거거든요. 오른쪽 등 근육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자꾸 오고, 왼쪽 가슴에 있던 피가 왼쪽 등 근육으로 자꾸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팽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립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겨드랑이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겨드랑이도 상당히 큰, 근데 등 근육이 가장 핵심적인 주된 역할이고, 근데 부주된 역할이 겨드랑이고, 또 이 팔을 밀고 당기는 게 균형되게 해야 되거든요. 밀기만 해도 안 되고 당기기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밀고 당기는 걸 섞어 놓은 거예요. 오른팔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라고. 그러니까 밀 때는 앞쪽으로 밀고, 당길 때는 옆에서 안쪽으로 당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왼팔은 뒤로 당기잖아요. 그럼 또 밀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왼팔은 왼쪽 손목이 약하니까 밀어주면 몸통에서 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왼팔뚝이 두꺼워지죠. 다 계산된 거예요. 또 겨드랑이가 약하니까 또 왼쪽 어깨가 세니까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약해진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기립근을 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 외에 이제 스트레칭 바를 잡고 왼손을 잡고 돌려준다, 뭐 오른손을 잡고 돌려준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강제로 한 번씩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어제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0번씩 두 번 정도 하니까 저녁에 보니까 기립근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기립근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우리가 와 기립근 오른쪽 돌아가네, 또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아는데, 딱 가운데 있을 때는 참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죠? 판단하기 힘들어요. 뭐 가운데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좋은데, 가운데 있으면서 정상도 없고 뭐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몸이 꼬인다라는 느낌, 등짝이 아프다, 두피가 따끔따끔거리다, 이게 심해지면 진짜 두피 트러블까지도 생길 것 같아요. 등짝에 막 트러블이 생겨서 막 반점이 올라오고, 제가 그런 느낌 많이 가져봤거든요. 그 다리도 자꾸 아픈 게, 이게 계속 아프면 다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다리에 막 반점이 올라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나 옆구리는 여전히 오른쪽이 세서, 보세요. 다리나 옆구리는 여전히 오른쪽이 세서, 물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의 중량을 차고 있잖아요. 차고서 균형이 맞다는 건 그래도 오른쪽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통을 벗어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차고 있으니까, 머리통의 중량을 채워두니까 그래도 다리와 옆구리 균형은 맞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게 오른쪽이 세는데, 근데 이거는 기립근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립근이 돌아가 버리면 왼손의 중량을 못 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립근이 돌아가 버리면 왼손을 찰 수가 없다. 왜? 차고 있으면 기립근이 점점 더 돌아가요. 제가 지금 벗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100g 찼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나 해서 어제 밤에는 차고 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기립근이 계속 왼쪽, 약한 왼쪽이야. 그래, 벗어버리니까 오히려 편한 거예요. 물론 기립근이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차야 될 거예요. 그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면 왼팔에 피가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들어가요. 힘이 세다 약하다를 떠나서 뭐 근육은 오른팔이 더 많죠. 근데 왼팔에 피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오른팔은 오히려 피가 약간 좀 불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오른팔에 피가 너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도 오른팔 근육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왼팔은 자꾸 가늘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왼손의 중량을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찰 수도 있습니다. 뭐 70, 70 이렇게 찰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손에 제가 얼마를 차게 될지 안 차게 될지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체에 지금은 피가 많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물병 운동을 다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병 운동을 생각날 때마다 10번씩 20번씩 이렇게 자꾸 하고 있고, 또 누워서도 가끔씩 이래 상체 쪽에 피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뭐 1kg짜리나 1.5kg짜리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나, 균형이 맞을 때, 예? 그래 한 번씩 올려놓으면 좋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기립근이 돌아가니까 보세요. 자, 제가 조금 더 생각 정리해보고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계속 말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